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그랬고,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인성을 갖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을 갖추는 것인데, 사람의 성품에는 크게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남자에게는 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이고, 여자에게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결혼 파티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어쨌든 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바로 인성이 되는 겁니다. 소통하는 노하우, 이거를 갖추는 거예요. 이거를 20년간 걸쳐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비로소 주변 사람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상태를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요청이죠. 인간이 다른 짐승들이나 물건들하고 소통하기 시작한 것은 요청하기 위한 거예요. 도움을 받기 위한 겁니다.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남의 단점이 보이면 안 돼. 장점만, 나한테 필요한 것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떠한 도움을 청할 것인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정확히 알고 요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요청을 하는 사람은 좀 열등한 느낌이 들고, 요청을 받아들여 주는 사람은 우월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요청을 들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도 조그만 때 보면은 뭐 신부를 시키면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 요청을 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우선 이제 요청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요청이 거절당해지면은 요청한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은 요청을 받아들인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면 자기의 우월감이, 자기가 우수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데,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도 또 열등한 느낌을 받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당한 사람도 큰 상처이지만은, 사실 거절하는 사람도 거절당하는 사람 못지않은 상처를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할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먼저 요청을 할 적에는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을 요청을 해야 돼요. 거절하지 않을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흔쾌히 해줄 수 있는 요청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관공서에 가가지고 주민등록증 떼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주민등록증 하나 떼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은 흔쾌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서도 아니고 엉뚱한 데 가서 해달라 그러면은, 그쵸?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요청을 할 적에는 우선 상대방이 어떤 것을 잘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을 적에 있잖아요. 명함에 분명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써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저 사람에게는 내가 뭘 요청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인간관계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할 적에는 먼저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요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흔쾌히 해줄 수 있는 일, 나한테는 어렵겠지만은 상대방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나는 하기 싫지만은 누군가는 아주 흔쾌히 기분 좋게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인식을 갖고 있지 말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자. 근데 그 남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너무 기분 좋게 해주니까 그 사람을 우선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만 알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흔쾌히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명함에 이렇게 다 써놓는 거예요. 직업이 뭐다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키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그쵸? 분명히 누군가는 기분 좋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처음에 요청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흔쾌하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요청하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대방이 흔쾌히 해줄 수 있지만은 지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하는 일을 하느라고 바빠. 그걸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야. 그런데 요청하면 안 되겠죠. 거절당하면은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거절하는 사람도. 그러니까는 내 요청을 그 사람이 잘 들어줄 수 있는 때인지 그 때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잘 들어줄 수 있는 요청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원래 요청을 하는 사람은 열등해야 되고 요청을 받는 사람이 우월해야 돼요. 근데 요청하는 사람이 거만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상대방이 우월감을 느끼게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나를 낮춰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반말 찍찍해가면서 명령하듯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요청 들어주기가 싫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을 때를 잘 봐가면서 요청했어요. 그래도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 하면은 그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때 쓰는 거죠. 생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상대방도 흔쾌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요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이 흔쾌히 거절할 수 있게끔 기분 좋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내 요청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런데 서로 불쾌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요청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청할 적에는 요청 사항이 뭔지 퀴즈 내지 말고 정확하게 뭐를 해달라고 하는, 어떤 거를 해달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하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요청이 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러한 거, 이것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상대방이 오케이 할 적에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청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스탠다드 뼈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애한테도 애가 부탁을 할 적이라든지 또 부탁을 들어줄 때라든지 그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들을 이제 손주들한테도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남의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아요. 남에게 요청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이 우월하니까는 그런 사람이 리더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더 좋아해요.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뭔지 내가 우월함을 느껴.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는 자기가 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죠.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혼자서 100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00명에게 일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만능으로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리더는 그런 재주는 없지만은 남들에게 요청을 잘 하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은 항상 주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뭘 잘하는지, 어떤 일을 흔쾌히 들을 수 있는지를 잘 파악을 했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또 누가 뭘 도와달라고 하든지 할 적에는 바로바로 연결을 시켜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인성이 뛰어나다. 저 사람은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착하고 말 잘 듣고 예의 바른 척하고 하면 인성 좋다고 하는데 그게 인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인성이 좋은 사람은
리더를 잘하는 사람이고, 리더를 잘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부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편하게. 그리고 남들이 그 사람의 부탁을 편하게 들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주변을 좌지우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